안녕하세요. 컨텐츠 만드는 엄마 김태현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요, 경력 단절이 두렵지 않은 여성에게는 땡땡땡이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땡땡땡이 있다. 오늘 이 땡땡땡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만 두신다면 오늘의 강의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유튜브에 맘스라디오 구독자 약 5만 명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창업한 지는 7년 정도 됐어요. 컨텐츠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결혼하기 전에는 라디오, TV, 방송 작가로서 14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복도 가다가 피디님이 괜찮은 리포터 없니? 그러면 저요, 제가 할게요. 막 이러고요. 혹시 행사 원고 잘 쓰는 사람 없니? 제가 할게요. 이렇게 적극적이게 해서 저는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들어오는 일은 거의 다 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14년간 프리랜서인데 일이 끊긴 적이 없는 그런 방송 작가로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 보니까 팟캐스트 DJ를 모집한대요. 그래서 가슴이 또 뛰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면은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고 하는 거 많은데 저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팟캐스트 DJ도 한 6년 정도 생방송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딱 결혼하고 아이를 딱 낳으니까 모든 일이 경력이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의도치 않게 아이가 밥 달라고 정말 저만 보는데 이 갓난 아기를 두고 제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또 이제 방송국에서도 빨리 낳고 돌아오려 했는데 정신없는 거 아니까 전화 올 때마다 애기 울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는데 좀 더 쉬어야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 드디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 키우고 이제 아이 수유하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막 아이들이 막 떠들고 신나는 막 소리가 들리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소외된 기분 있잖아요. 뭐지?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나는 지금 뭐지? 그리고 아기 낳기 전까지만 해도요. 막 여왕 대접 받잖아요. 축하드려요. 막 선물 주고 순산하세요. 그러는데 아기 딱 나면요. 딱 이렇게 감금되는 느낌 있잖아요. 아이랑 둘이 딱 방 안에 남겨져서 알아서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유모차랑 다 샀는데 정작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래갖고 그 무기력감? 무능감? 나 지금 여태까지 뭐하고 산 거지? 이 한 생명도 못 키우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랑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아이도 울고 나도 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같이 막 며칠 울면서 정말 우울증 가기 직전까지 막 갔어요. 다행히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와서 좀 도와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고 있다가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로 여기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이를 얻고 돌도 안 된 아이를 얻고 그 한 가지 아이디어 때문에 지금 저는 법인 주식회사 맘스라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스타라이트랑 맘빌더스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 또 국민독서진흥회를 김포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쨌든 콘텐츠 만드는 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우울증 막 가기 직전에서 점프업해서 창업을 하고 컨텐츠 만드는 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은요, 무인도에 가도요, 이거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의 그 주제가 있잖아요. 땡땡땡. 네. 정답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이제, 무조건 질문이 있으면 다 컨텐츠입니다.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컨텐츠인데요.
만약에 정말 구석기 시대에 유튜브가 있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는 맨날 유튜브를 만드니까 그 썸네일이랑 제목을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다면 저라면 이제 이런 유튜브를 만들 것 같아요. 뭐 우리 마을에 나타난 멧돼지의 실체, 뭐 마을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3초 만에 불 지피는 방법, 아니면 뭐 동굴 맛집, 동굴에서 낮잠을 잘 자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머니라는 롬모가 쓴 책에서 나온 건데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보 마케팅의 산업 규모가 70조 원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상품화돼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더 활발해졌잖아요. 이제 뭐 가상세계, 뭐 메타버스다 이것까지 합치면 뭐 70조가 뭐예요? 저는 100조, 200조의 시장이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우리가 서로의 컨텐츠를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컨텐츠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네. 작년에 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유망 직종을 선정했더라고요. 22위를 순위를 매겼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위가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거예요. 그러면서 맘스라디오 이야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망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구나 막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진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여성들의 유망 직종 1위다. 왜 그럴까?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콘텐츠의 중요성을 미리 내다봐서 이렇게 조사하신 것 같아요. 지식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콘텐츠를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욕구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욕구를 보면 아마 안 걸리는 게 없을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생존 욕구예요. 생존 욕구.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고, 또 빡빡한 재정에서도 살아남고, 월 수익 뭐 얼마 버는 방법, 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게 다 생존 욕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 생존 욕구와 연관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높습니다. 네, 생존 욕구. 뭐 먹방, 뭐 맛있게 먹는 법, 뭐 라면 한 가지를 갖고 뭐 100가지, 뭐 20가지 맛있게 먹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생존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호기심의 욕구도 뭐 해당이 되겠죠.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유튜브는 호기심의 바다 같거든요. 내가 분명히 BTS 신곡이 뭔지 검색하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버터 간장 비빔밥 먹는 방법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떤 연예인의 뭐 어떤 비화 막 이런 걸 보고 있다던가 뭐 그루프 많은 법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BTS를 검색했는데.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의 그 인간의 욕구를 잘 알아요. 호기심, 재미.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은근히 이제 추천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호기심 따라 가다 보니까 뭐 1시간, 2시간 잠자기 전에 뭐 혼자 있을 때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그 욕구를 알기 때문에 네, 유튜브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지식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소비를 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장 욕구예요. 그냥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너무 궁금해. 자기 개발하고 싶어.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싶어. 이 성장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 개발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를 크게 인간의 욕구로 이렇게 나눠보면 생존에 관련된 거, 뭐 호기심에 관련된 거, 또 성장에 관련된 거, 이런 콘텐츠들이 있고요. 인간에게 이 욕구는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콘텐츠 나도 소비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제작했을 경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이 정보들이 보이지 않는 이 손으로 뭐 예전에는 이런 거 궁금하면 막
막 책 구하러 다니고 막 어디 중고 서점도 막 돌아다니고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막 알아보고 했는데요. 이제는 뭐 클릭 한 번이면 검색 한 번이면 그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또 소액으로 결제해서 내면 뭐 그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나에게 오는 속도가 빨라졌죠. 그러면 그만큼 소비했죠. 그거를 이제 그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들이 그 수익을 벌어가는 속도도 빨라졌죠. 그래서 신생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조회수가 100만, 200만 막 터지면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부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가 또 나에게 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랑 연결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또 느낀 거는 아이만 키우지 말고 나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시장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스멀스멀 이제 아이디어가 또 났는데요. 아이가 돌도 안 된 아이를 이제 업고 있는데 TV를 보여주는 건 아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라디오를 항상 틀어놨거든요. 근데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엄마들인 거예요. 뭐 우리 둘째 아이가 뭐 이랬어요. 뭐 우리 남편에게 뭐 화를 냈는데 뭐 신청곡 뭐 사랑해요 뭐 이런 거를 막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갈증이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엄마들의 얘기만 들어도 좀 되게 반갑고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결혼 전에는 길거리 지나가면 이렇게 뭐 잘생긴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이 낳고 나면 유모차가 눈에 확 들어오고 어머 저 집에는 몇 살일까. 그리고 비슷하면은 뭐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물어보잖아요. 몇 개월이에요? 뭐 어디 다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통이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박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갈구하는 게 소통인데 라디오가 있으면 엄마들이 하루 종일 엄마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맘스 라디오라는 단어가 제가 확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겠다. 맘스 라디오라는 게 있나? 검색했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또 막 영어로도 쳐봤어요. 혹시 있을까 해서 했더니 필리핀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맘스 라디오더라고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맘스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모드를 전환하기로 했어요. 육아 모드, 일 모드. 도저히 이게 육아랑 일이랑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엄마들이 막 육아할 때 일하고 일할 때 막 아기 사진 보고 막 이렇게 막 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모드를 전환하자. 육아할 때 육아하고 아이가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집중적으로 일하자. 그래서 제가 모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드입니까? 그 모드가 많은 모드가 있지만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제일 빠지고 쉬운 모드가 저는 약간 피해자 모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희생자 모드.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아니면 아이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남편이 뭐 넉넉히 안 벌어오니까 뭐 이런 피해자 모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피해자 모드에서 내 삶을 창조하는 모드로 가는 것이 이 경력 단절을 벗어나는 가장 큰 방법인데요. 크리에이터란 정말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보이는 그 빨간 의자가 있는데요. 이 빨간 의자는 처음부터 빨간 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이 빨간 의자가 현실이 돼서 나타난 거죠. 네, 이 모든 이것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누가 머릿속에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현실로 만들어낸 거죠. 저는 이거가 바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고요.
엄마들이 피해자 모두에 있을 수밖에 없고 희생자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정해진 대로 살았거든요. 학교 가야 됐고, 대학교 가야 됐고, 취업했고, 결혼했고, 애기 낳고 다 했어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엄마 다음, 그 엄마 넘어. 남들이 여태까지 그려준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될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막 속은 것 같고, 세상에 날 속인 것 같고, 내가 겨우 시집 와서 애 보려고 이렇게 공부한 건가? 서울대 나온 거 왜 서울대 나왔어? 나 애 키우면서 일도 못 하는데.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정말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들이 그려진 그림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 속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의 기대, 사회의 기대, 주변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열린 질문인데,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이거를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 나한테.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게 뭐야? 아유, 근데 뭐 애 때문에 뭐 시간 생각하지 말고, 뭐 돈 있어, 여행, 돈 생각하지 말고, 돈, 시간 상관없이 정말 돈이랑 시간이 충분하다면 너 정말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한번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 남편이랑 애한테는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얘기하지만 나한테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물어보면 뭐 하고 싶어? 진짜 돈, 시간 상관없이. 그렇게 열린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하고 싶었네? 난 지금 전공이, 국문학과인데, 나 이렇게 미용이 재밌네? 아니면은, 컴퓨터가 재밌네? 이렇게 생각지 못한 내 안에 대답을 들을 수 있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바이런 케이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정말 진실인가? 정말 진실인 게 확실한가?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게 있거든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나씩 바꿔봄으로 통해서 그동안 남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왔던 것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다음 그림에 이제 비행기를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상황이거든요. 그래, 뭐 물어봤어. 나 자신한테 물어봤어. 하고 싶은 거 많아. 근데 뭐 애 있지, 뭐 심지어 쌍둥이야. 그리고 나 친정시댁 완전 지방이야. 멀리 있어. 독박이야. 뭐 어떡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비행기에 제가 엔진의 무게를 조사해 봤더니 다 200톤이 넘더라고요. 비행기가, 나 종이 비행기처럼 나 헐헐 날아가고 싶거든? 종이 비행기 봐. 얼마나 좋아. 근데 종이 비행기는 날리면 여기도 안 가서 꼬꾸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엔진 무게가 200톤인데, 그 엔진이 있어야만 구름을 뚫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지금 내 삶에 너무 무거운 짐 같고 현실이 안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에게 또 동력이 돼서 구름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맘스 라디오라는 단어가 딱 스쳐갔을 때 가슴이 떨렸고, 근데 아이는 뭐 돌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 친구가 찾아왔을 때 얘기했더니 너무 아이들 좋다, 막
언니가 하면은 나 무조건 도울게. 막 이런 친구 있었고, 제 남동생은 누나 해. 나 무조건 돕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등 떠밀려갖고, 어떡하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해갖고, 그때 당시 이제 한국컨텐츠진흥원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이디어 이런 신청을 받더라고요. 냈는데 된 거예요, 덜커덕. 하고 제가 진짜 수유복 입고 가갖고 입을 것도 없는 거 다 살쪄갖고 막 20kg씩 기본으로 찌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쪄갖고 수유복인데 약간 티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오피스룩으로 입고 가갖고 막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작가 출신인데 이런 아이디어로 엄마들 위한 컨텐츠를 만든다. 막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막 이렇게 상금 받고 창업지원금 받고 이러면서 일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동네 지역에 보면 육아지원센터 있거든요. 그때 마침 막 생겼어요. 그래서 1시간씩 2시간씩 맡기면서 그 앞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맘스라디오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 마인드맵을 그렸더니 정말 제가 막 가슴이 뛰고 너무 막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디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만에 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나씩 해보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하면서 제가 5년 후, 10년 후에 맘스라디오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했더니 2년 만에 월 2천, 연봉, 연 매출 2억 원 이상을 달성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여갖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힘든 일도 너무나 많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에게나 컨텐츠가 있다는 거. 이것은 제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 하나로 그냥 경력 단절의 엄마였다가 이렇게 창업가로 오히려 컨텐츠 만드는 기업가가 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누구에게나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떤 컨텐츠가 있나? 주식회사 PMI가 만든 스토리를 발견하는 법인데요. 여기 보면 S, 강점, 자기의 강점, 그리고 토픽, 관심, 그리고 최적의 조건, 옵티멀 컨디션, 그리고 릴레이션십, 예스, 이 5가지를 보면서 그럼 내 안에 있는 컨텐츠는 뭘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컨설팅 좀 해주세요 하고 한 엄마가 막 아이를 낳은, 요즘 엄마들 너무 적극적이에요. 100일 된 둘째가 있는데 유튜브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막 친척들한테 다 막 링크해도 막 20명 막 이렇게 구독자가 잘 안 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한테 컨설팅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했는데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작업 과정이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힘들게 만든 거예요. 너무 열심히. 근데 조회수 막 12명. 애 100일 된 애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뭔가 했더니 아이돌, BTS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점이 뭔가 했더니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를 좀 쉽게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해서 제가 BTS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정보를 팬이니까 정국이는 짜파게티를 촉촉하게 끓여 먹고 누구는 계란을 넣어서 끓여 먹고 다 있는 거예요. 그 팬들만이 아는. 그래서 야 재밌다. 그러면은 정국이가 끓여 먹는 방식으로 한번 먹방을 해보고 또 누가 RM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짜파게티를 끓여 먹고 한번 네가 그걸 해서 먹어봐라 했더니 막 애니메이션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방송이 쉽게 해갖고 컨텐츠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강점, 관심을 잘 만들어서 어떤 환경, 최적의 조건, 업무 환경이 단순한 일을 하는 게 좋은지, 꼼꼼하게, 아니면 막 사람들 막 만나면서 하는 일이 좋은지, 또 관계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팀워크로 하는 게 좋은지, 1인 기업이
좋은지 아니면 공동대표로 좋은지 아주 이런 거에서부터 나 자신을 잘 살펴서 내 안에 스토리를 발견해서 하하 예스 그렇지 그래 이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사인이 딱 올 때 어떤 컨텐츠를 만들든지 일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세라디오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면 이게 이제는 그렇게 컨텐츠가 떠올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토리 하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브랜딩 하면 좋겠다. 이제 거의 경력이 단절된 건 뭐 한 1년이고 지금 컨텐츠 기업까지 하니까 20년이 된 거예요. 제가 컨텐츠 만든 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그 컨텐츠가 있고요. 가공되지 않아서 그렇지 꿰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아유 뭐 이거 아유 뭐 커피로 머리 감은 여자 그 유튜브 아세요? 50대 여성인데 지금까지 염색 안 하려고 커피로 머리를 감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분이 그냥 NG도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이게 편집도 안 되고 올라갔어요. 제가 커피로 머리를 감았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뭐 좀 갈색이긴 해요, 머리가. 그 노하우를 했는데 그게 100만 회가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그걸로 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이거 많이 보겠어? 그렇지만 나는 10년 동안 커피로 머리를 감았으니까 한번 올려봐야지 했는데 사람들은 야 궁금해. 나도 염색약 안 쓰고 저렇게 머리 약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약간 자연으로 하고 싶어. 궁금하죠? 커피로 머리 감는 법 이런 거 하면 그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뭐 그냥 생활이고 별로 대단한 정보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궁금하고 정말 보석 같은 정보, 컨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강점, 관심을 잘 살려봐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컨텐츠가 있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이제 내가 가진 지식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또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끊임없이 뭐 독서하고 또 강의도 듣고, 요즘 뭐 원하는 강의 유튜브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번으로 이렇게 뜰 수는 있는데 이제 꾸준히 지속하려면 아무래도 컨텐츠가 깊이 있으면 더 좋죠. 그분은 한 번 머리를 감아본 게 아니라 10년 이상 커피로 감았거든요. 그 누가 그거를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냥 취미도 그냥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막 오랫동안. 그 유명한 약사 있잖아요. 그분은 낮에는 약을 팔고 밤에는 이제 댄스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카메라 들고 맨날 이게 춤췄는데 그게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약국은 조금 운영하고 이제 춤추는 걸로 이제 전 세계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게 취미 생활이나 부캐릭터라고 하죠. 그 자기 두 번째 캐릭터를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엄마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고요. 그 첫 시작으로 나만의 공간, 또 시간을 만드는 거 뭐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정말 뭐 아이방, 뭐 아빠방, 서재, 심지어 강아지 집까지 있지만 엄마 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휘둘리고 뭐 아무 데나 자고 뭐 뭘 내가 진드가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화장실 앞에 화장대인데 거기를 이제 저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은 몇 개 없지만 이제 책으로 내가 요즘 읽는 책, 내 목표 막 이런 걸 적어 놓고 아이가 자면 이제 싹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밤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애 보고 같이 자고요. 저는 아침형이라 새벽형이라 이제 한두 시간 전에만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점검하고 또 책 봐야 될 거 보고 뭐 메일 보내고 이런 일들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아이가 깨고 이렇게 일상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유, 좀 학교 들어가면 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이 고비라니까 그거 지나고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유, 또 나중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화인데 그 폴라로이드 사진 있잖아요. 딱 찍었을 때는 뭐 처음에는 시커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샥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싶고, 저도 맘스 라디오 컨텐츠 기업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맞나 싶고, 뭐 매일매일 뭐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고 막 기업에서도 오고 하는데 이게 맞나? 근데 그냥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보이고, 아, 컨텐츠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구나,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실행했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창하게 시작 안 했고요. 저희 작은 방에, 끝방에 이미 컴퓨터가 있는 방에 중고 마이크 2개 사갖고 거기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제 제가 이거 시작했더니 엄마들이 막 어떻게 소개로, 야, 이 엄마는 이런 컨텐츠가 있어. 이 엄마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정말 그 노하우가 있어. 뭐 청소년 상담을 정말 잘해. 그런 엄마들이 소문을 듣고요. 저희 집에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 보다가 이제 띵동 엄마들 오면은 문 열어줘요. 그러면은 마이크 켜주면 둘이서 막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제가 이제 편집해 갖고 뭐 올리고, 그때 맘스 라디오가 어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방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모였고, 이 당시에 거의 뭐 800개, 1년도 안 돼서 800개 정도를 만들 정도로 엄마들의 그 컨텐츠, 지금도 뭐 네이버 블로그를 이끌어가는 건 다 우리 엄마들이잖아요. 네, 정보. 우리 엄마들이잖아요. 컨텐츠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실행하고 싶은 건 뭔지, 매일 하나씩 실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크리에이터란 다른 게 아니라 왜 기쁨이 있냐면 이 컨텐츠를 통해서 내 자아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운동센터로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거여서 제가 유튜브 봤나 보다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딱 절 보고 씩 웃으면서 맘스 라디오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네, 보셨겠죠? 근데 뭐 못 본 분도 있겠지만 정말 모르는 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듣고 있고, 나의 자아를 정말 자아를 복사해서 뭐 아프리카든 인도든, 저희 처음에 맘스 라디오 시작할 때 저도 정말 너무 기뻤던 거는,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엄마한테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백령도에 사는 엄마였거든요. 백령도에 사는 엄마가 자기 남편 따라서 여기 와서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들으면서 자기 너무 힐링을 얻었다, 친구가 있는 것 같다, 너무 고맙다, 맘스 라디오를 만들어서 고맙다, 이런 걸 보고 제가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백령도에 있는 엄마가 이거 어떻게 찾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막 미국에 있는 뭐 사업가, 나 아이를 정말 잘 못 키운 게 너무 후회되는데 엄마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후원금도 막 보내셨고요. 미국에 있는 엄마, 또 캐나다에 있는 엄마, 뭐 일본에 있는 엄마,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라디오를 듣더라고요. 한국은 그래도 뭐 맘카페도 있고 더 활발한데, 외국에 계신 엄마들은 더 이런 커뮤니티 소통이 더 갈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해진 프로그램이 이제 박재현 씨와 함께하는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해 박재현의 공감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진행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책으로 나와서 10만 부 이상이 팔렸고, 뭐 대만까지 다 진출했고, 지금 뭐 박재현 씨 하면 정말 육아를 위한 그런 강사로 굉장히 유명해 주셨어요. 그때 맘스 라디오의 엄마들이 아름아름 들으면서 컨텐츠를 통해 자아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소통하고,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랑 소통하고, 그 유튜브나 1인 미디어를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신뢰를 해요.
네, 왜냐면 되게 개인적으로 보잖아요. 둘이 있을 때 보고, 그러니까 내 친구 같고 또 목소리 듣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 전화 통화 많이 했는데 그런 느낌. 친구 같고 가까운 사람 같고 그래서 약간 그 뭐랄까 그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약간 뒷광고하거나 좀 속이거나 그러면 막 화를 내잖아요. 너무 믿었고 내가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더한 것 같아요. 그걸 또 잘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되게 신뢰해서 제가 이 물 꿀맛 같아요. 그러면은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는 유튜버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 물이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다 주문을 또 하는 거죠. 신뢰하니까. 내 가족보다도 더 이 사람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얼굴 더 많이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요즘 광고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계속 뭐 이거 맛있어요. 뭐 이런 팬 처음 봤어요. 뭐 정말 공부 진짜 잘 돼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네, 이렇게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판매 순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유튜버로 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제가 엄마는 유튜브를 연봉 본다 책에서 유튜브 시작하는 것과 뭐 어떻게 컨셉을 잡는 거, 뭐 브랜딩 하는 방법, 채널 운영하는 방법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두 가지 단어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바로 doing이랑 being이라는 건데요. doing은 그야말로 doing, 뭔가 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상담을 또 받으러 다니고 뭐 채널 하다가 멈춰있는 채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고시장에 카메라 다 이렇게 내놓은 것도 굉장히 많고, 카메라, 뭐 조명, 뭐 한때 이 동그란 조명도 유행이었는데 뭐 다 내놓고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doing이랑 being에 대해서 제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doing은 그야말로 이제 행동인데 뭐 기획하고 뭐 촬영하고 뭐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doing이라고 하잖아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책을 쓴다면 기획해서 촬영하고 기획해서 뭐 글 쓰고 뭐 그거를 뭐 출판사에 주거나 어떤 이런 콘텐츠를 뽑아내는 일을 doing이라고 한다면 being이 있어요. being은 그 존재,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거든요, 사실. 그거는 바로 어떤 내가 경험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살아내는 거,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being이에요. 근데 이제 막 수익 해야지, 막 하루에 하나씩 올리면은 채널이 빵 뜬데, 물론 그런 채널도 좀 있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올려서 팍 뜬 채널이 있었어요. JMC 한 건데, 그거 보고 나선 또 막 매일 하나씩 올리는 거야. 막 내 삶은 없어지고 이제 막 유튜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다 막 중간에 지치는 거죠. 공허하고 뭐 내가 이거 하려고 제가 유튜브를 하나? 뭐 근데 막상 이제 1000명이 넘어야 이제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구독자가. 근데 1000명 되기까지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1000명? 와. 1000명이 되기까지도 힘들어요. 근데 1000명이 되면 이제 바로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격이 생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10만 원 정도가 쌓여야 그때부터 돈이 미국에서 이제 달러로 딱 들어오거든요. 10만 원 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광고 하나가 거의 1원에서 뭐 2원 하거든요. 우리가 막 스킵을 하더라도 그 채널 채널 운영하는 사람한테 뭐 2원, 3원이 가는 건데 뭐 다 스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보면 1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크리에이터한테. 그거 10만 원 되려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유명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내가 지금까지 촬영에 뭐 먹방 하느라고 막 먹을 거 샀어, 막 여행 다녀, 막 직장 그만둬 막 했는데 10만 원 버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도 초창기 때 막 돈을 정말 밝혀도 되나? 진짜 좀 뭐 지원도 받고 해서 그렇지만
많이 썼어요. 장비만 막 몇천만 원 쓰고 많이 썼는데 그 수익이 나기까지는 좀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나마 저희가 초창기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한 6개월 만에 이제 채널이 팡팡 뜨는 프로그램 몇 개 있어갖고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두잉이 계속 가다 보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 워라벨이랑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 두잉과 비잉이 균형이 있어야지 정말 꾸준히 오래가는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막 좀 약간 지치는 마음, 이제서야 아이가 학교 갔거든요. 그 아이가 돌 때 이제 육아 모드에서 창업 아이디어가 생각난 그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갔거든요. 학교 딱 들어가니까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이 풀리면서 유튜브를 매주 하나씩 지금까지 했는데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비잉에 집중하자.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재밌게 살자 해서 아이랑 강릉 한 달 살기를 했어요. 아이 친구랑 이렇게 같이 해갖고. 그랬더니 내가 재밌게 살잖아요. 크리에이터의 좋은 점은 내가 재밌게 사니까 거기서 또 콘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또 국제학교를 설립하신 분이랑 연결이 돼갖고 한 달 살게 했는데 유튜브를 한 10편 찍어 왔나 봐요. 놀면서 또 자연스럽게 좋은 콘텐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잉 존재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콘텐츠가 되니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새로운 거 경험하고 그걸 또 콘텐츠로 만들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오래가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연봉을 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꽃이 이제 콘텐츠예요. 꽃은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기 막 수만 마일에서도 어떻게 냄새를 맡고 막 꿀벌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 막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닌데 막 꿀벌들이 꿀이 저기 있다. 그러면은 글로 막 가는 거예요. 마치 이게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꿀정보다, 꿀팁이다. 정말 꿀 같은 이 컨텐츠 너무 좋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막 링크를 타든 막 공유를 하든 아니면 막 조회수 1, 2위를 하든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든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와요. 네. 내 컨텐츠만 좋다면, 내 컨텐츠만 확실하다면, 가짜 정보 아니고 진짜 좋은 정말 소스라면요, 여러분도 나 이 채널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너무 고맙다. 제가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이거든요. 밤에 라이브로 신청곡 받아서 막 피아노를 쳐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댓글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후원금, 슈퍼챗이라고 그러죠. 막 돈을 막 3,000원, 5,000원 크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을 위한 컨텐츠가 그때 없었으니까 제가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다양한 곳에서 제안이 오고 수익이 창출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그런 지원, 창업 지원을 받았고요. 또 컨텐츠진흥원에서 또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주 제작 의뢰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네가 엄마들이 많으니까 우리 홍보 영상을 만들면 더 노출이 되겠다 해서 그런 외주 영상 제작이 많이 왔고, 또 엄마들을 위한 콘텐츠를 너네가 만들면 우리가 후원할게 해서 그런 후원이 많이 또 들어왔고요. 출판도 너네 쪽에서 하면 더 엄마들이 더 많이 읽겠다 해서 출판 제작도 하게 됐고요. 상품 판매, 그리고 책 판매, 또 강의,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해서 유튜브에서 핫했던 그 인플루언서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셔서 엄마들 모아서 그때 이제 김유라 씨랑 이제 가계부에 대해서 엄마들 교육시킨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주도에서 막 한 엄마는 당근 싸갖고 오고 막 이렇게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교육 시키고요. 또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가입
회원제, 멤버십. 그래서 가입을 하면 월 몇천 원씩 그 채널에 후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도 이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요. 뭐 기업의 PPL, 뭐 언급해줘, 우리 제품만 소개해줘. 그러면 이제 구독자 수에 따라 이렇게 광고료를 줍니다. 제작비를.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제안이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콘텐츠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주로 엄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홍보 역할을 많이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삶의 피해자다, 희생자다라는 모드로 살아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야말로 내가 처음으로 내 삶을 기획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또 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내 내면에는 생각과 또 느낌으로 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에너지가 있어야 새로운 그림을 그려요. 막 맨날 힘이 없고 막 너무 치이면 뭔가를 새로운 걸 꿈꿀 수 있는 에너지가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일, 또 나와의 시간을 좀 가져서 날 충전한 다음에 그럼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그려갈까? 내가 지금 에너지 1부터 10 몇일까? 뭐 7이면 8, 9까지 좀 끌어올린 다음에 내가 나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엄마가 행복할 때 또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하고 잘 자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오은영 선생님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옆에 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엄마들이 먼저 삶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행복한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스토리로 경력을 이어가는 행복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